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과목별 세무조 중에 첫 번째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조세, 세금하고 공과금이니까 조세라는 얘기가 나오죠. 조세. 세금이라는 얘기겠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즉 국가에서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월급도 주고 그래야 되니까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뭐 받은 대가로 뭘 주는 거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얘기겠죠.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조세는, 그러니까 세금을 냈으면 법인의 순자산이 감소되는 거니까 손비가 되는 거는 당연할 거예요. 자, 그것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면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세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게 뭔가를 찾아서 이제 송금 불산입 시키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네요. 자, 송금으로 인정되는 조세를 보면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돈을 쓰면 쓴 사업연도에 세금을 냈으면 곧바로 손금이 된다는 얘기겠죠. 지출한 사업연도에 곧바로 손금이 되는 조세 보면 법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다 주민세가 붙었죠. 뭐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를 암기할 게 아니고 인정되지 않는데 왜 되지 않는가 이런 걸 암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균등분 주민세가 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용어에 정리해놨으니까 잠깐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지출한 사업연도 다 그냥 손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처리하면 세무 조정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자산의 원가에 가산한 후에 손금으로 인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자산의 원가에 가산이 됐다가 그것이 나중에 어떤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되는 조세들도 있더라. 이제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즉 어떤 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세는 세금이라고 하진 않죠. 자산을 원가에 더하는 거니까. 원가에 더해 가지고 나중에 자산의 취득 원가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커지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조세들이 있더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뭐 법인 균등분 주민세라고 하면 곧바로 그냥 세금과 공과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조정이 안 생기는 거고, 취득세인데 이 취득세를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면 세무 조정이 안 생기는데 이걸 세금과 공과를 했다 그러면 이 또한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죠. 왜냐하면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하니까. 그래서 어떤 자산의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을 했다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송금 불산입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되는 거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용어 정리 간단히 보시면 상식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법인 균등분 주민세라고 돼 있죠. 주로 다 무슨 주민세라고 돼 있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법인 균등분은 그러니까 모든 법인이 균등하게 주민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액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내 회사가 여기가 있다. 그러면 동일한 금액을 똑같이 주민세로 내야 돼. 여러분도 어디 동네에 살고 있으면 그 동네에 살았다는 이유로 주민세를 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에게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주민세, 그 다음에 사업소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주민세가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총 급여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종업원의 급여가 많으면 또 나가는 주민세도 있구나. 다 곧바로 송금으로 인정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보유에 대해서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거. 여러분 뭐 집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2차적으로 전국의 부동산을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해서 어떤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인지세, 뭐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어떤 무슨 증서 발급할 때 인지 붙이는 세금. 그다음에 취득세, 일정한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차량을 취득했거나 토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납부가 되면 당연히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하면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말하는 게 지출한 사업연도에 곧바로 송금되는 거,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서 나중에 비용을 통해서 송금이 되는 거니까 얘를 곧바로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각종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지금 여기 있는 용어는 상식적으로만 읽어만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취득세는 곧바로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원가에 가산시키면 세무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를 곧바로 송금 처리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쭉 나열이 된 것 중에 이것들은 어떤 이유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체크해서 다 송금 불산임 시키면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금을 했다. 그럼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산 원가에 가산해서 나중에 감가상각 등을 통해서 비용되는 거니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가 이제 중요하다고 했고요. 첫 번째가 법인세예요. 법인세, 여기 아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세 개 한꺼번에 묶어서 봅시다.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이게 이제 세 개 세트인데, 첫 번째 법인세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소득, 법인세는 뭐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인세잖아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야.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 말이 어렵죠. 아니, 돈 벌어가지고 세금을 법인세를 냈으면 빼주면 좋겠는데 빼주지 않겠대. 이유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니까.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입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을 더하고 손금 산입 및 입금 불산입을 빼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가정이 법인세가 아니라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죠. 이게 이제 법인세니까 납부할 세액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법인세죠. 근데 이 법인세를 손금으로 인정을 하면 자, 법인세 계산이 됐다. 얼마. 이게 뭐라고? 손금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다시 집어넣어봐. 법인세 계산이 됐는데 이걸 손금으로 인정하면 여기가 지금 다시 늘어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이 또 변하지. 이걸 또 손금으로 인정해줘봐. 그럼 이렇게 계속 돌잖아.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계산이 안 된다니까 계속 돌리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법인 지방소득세는 이 법인세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내는 세금이거든요. 얘가 값이 변해서 안 해주는데 얘 때문에 같이 추가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제 부과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하네. 본세에 붙어가지고 무슨 세금을 내게 나면 그것에 얼마를 추가적으로 붙여서 내는 세금.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가 손금을 인정 못 받는데 계산이 안 돼서 얘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얘기고. 그래서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두 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모든 회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시면 법인세를 어떤 감면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나라에서 정한 어떤 규정에 맞으면 법인세를 감면 받으면 감면만 해주면 딱 끝이 아니라 너 감면 받았지 않냐? 그래서 농어촌을 위해서 감면세액 20%를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 이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요. 잘 나오니까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특별하게 뭐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뭐예요? 사올 때 낸 부가세잖아요.
사올 때 낸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빼주거나 뺄 게 없으면 환급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선금이 되지 않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걸 뭐라고 하죠? 부가세 대거금 이렇게 하는 거야. 부가세 대거금이라는 자산을 만들어 놓고 매출세액에서 빼거나 매출세액이 부족하면 환급받거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나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법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본래부터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송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무 2급 정도 이렇게 가다 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있었죠. 법에서 정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된대.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송금으로 내가 잘못된 게 있어서 매입세액 안 해주는 게 있고 잘못한 게 없는데 법에서 정해서 그냥 안 해주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한테 귀책 사유가 없어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유가 납세자인 나에게 있어요. 또는 사업과 관련 없는 걸 사와. 그러면 얘는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내용물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자, 상황만 살펴볼게요.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다 이런 거 주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54번 불공제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불공제 입력을 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근데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럼 나는 이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서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겠어요? 못 받으니까 그냥 곧바로 그냥 접대비가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매입세액이 공제받지 못한 거를 나는 불공으로 하고 접대비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세금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접대비란 비용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비용도 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이거는 뭐로 처리가 되냐면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의 원가가 늘어나거나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이 되거나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 처리할 거예요. 근데 인정이 된대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상관이 없어진다는 얘기네요. 그다음 나머지 다 똑같아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면세와 관련된 자산을 취득했으면 자산의 원가에 더해지는 거고 어떤 비용이 늘어났으면 그 비용이 될 거니까 똑같이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나 여기 같으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거나 어떤 비용으로 처리돼서 손금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다. 우리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가 나오면 부담하는 사람의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했죠. 그것도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 원래 세금계산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영수증을 받아오면 부가세법상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죠. 하지만 그랬으면 어떤 자산을 취득했으면 원가에 가산됐을 거고 아니면 비용이 됐을 거고 그 비용은 다 인정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접대비가 늘어나거나 차량 유지비가 되거나 차량 운반구가 늘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얘가 직접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아니지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부가가치세법상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아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 못하게 한 것들은 결국은 비용이 돼서 자산의 원가에 가산돼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다 손금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다 비용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손금 산입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에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도 당연히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이 없는데 이걸 무슨 복리후생비라고 했건 뭐라고 했건 간에 그런 것들은 다시 그냥 비용이 되면 안 되니까 송금 불산입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험 출제된 거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을 부담하고 어떤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손금 불산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기재했거나
또는 매입처별 세금과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했거나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는 다 불공제로 처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 있다면 손금 불산입을 다시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그냥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뭐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만약 있다면 얘는 손금 불산입 시킨다는 정도. 나머지 위에 것들은 다 자기가 회계 처리한 대로 하면 그 자산의 원가 또는 비용이 됐을 거니까 다 손금 인정하는 경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 가산세를 포함해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법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서 이걸 내가 대신 내줘야 되는데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내가 그냥 돈을 내준대요. 이게 손금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본래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비가 아니니까 이것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걷어서 내야 될 걸 왜 지가 안 걷고 대신 내줍니까? 그 다음에 2번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 어떤 의무를 불이행해서 제재를 위해서 가산세를 물려놨는데 이걸 세금이라고 해서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면 그 제재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겠죠. 징별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공과금 및 벌금 보겠습니다. 공과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 공과금이란 국가 공공단체가 그 국민 또는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금전 부담금을 말합니다. 공과금. 자, 예를 들면 다 암기하셔야 될 필요는 없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개발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뭐 재건축 부담금, 그다음에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유발 부담금. 여기서 하나 암기하셔야 될 거예요. 교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유발 부담금.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즉 교통유발 부담금이 뭔지는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런 거죠. 도심에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 백화점을 갖고 있으면 이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큰 건물을 갖고 어느 평수 이상을 갖고 있으면 이 교통 유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안 좋아 보이지만 얘는 손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뭐 딱히 나쁜 건 아니잖아. 세금을, 공과금을 추가로 낸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있더래요. 응? 이거는 손금 불산입 하겠다. 법령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임의로 냈다. 임의 출연금. 이거 자주 나오진 않고, 제일 자주 나오는 게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건 폐수를 배출해서 내는 부담금 등.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이 교통유발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여기 자주 나오는 거예요.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손금 불산입합니다. 이 두 개 구분 잘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뭐 취득세, 이런 것들, 원가에 가산하는 것들. 그 다음에 폐수 배출 부담금, 교통 유발 부담금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이나, 벌금이 뭔지 아시죠? 뭐 과료, 과태료. 자, 벌금, 과료, 과태료는 국가 등이 정한 제반 법령이나 행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징벌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다 손금인데, 예? 법에서 정하지 않고 저 혼자 내고 있는 뭐 임의 출연이나 아주 상태가 안 좋은 폐수 배출 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 과료,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벌금 등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될 게 손금 불산입되는 것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불사님만 잘 암기하시면 돼요.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관세법 위반하고 납부하는 벌과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나오면 업무와 관련됐네?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회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벌과금을 냈다.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지. 근데 업무와 관련 있어도 안 해주는 거야. 교통사고 벌과금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차량 신호 위반, 주차 위반 이런 딱지가 떼면 벌금 내겠죠. 회사 차겠지. 개인 차면 당연히 안 해주겠지. 그리고 교통사고 어떤 내지는 벌과금을 냈는데 이게 다 송금으로 인정되면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징벌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안 해주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자주 나와요.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이걸 줄여서 산재보험료라고 출제가 되네요. 산재보험료인데 이름이 가산금이야. 산재보험료 가산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빼고 다섯 번째 거.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해 징수하는 가산금. 국민건강, 즉 줄여서 건강보험료라고 출제가 되네요. 건강보험료 가산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제됐던 것 중에서 관세법 위반 벌과금, 업무와 관련 있던 없던 상관없이 교통사고 벌과금, 산재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가산금, 여기다가 바로 앞에서 봤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 묶어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 부담금 이거 인정돼요. 송금이야. 교통유발은 내가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여기만 잘 암기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들은 이제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출제됐던 게 1번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그러니까 개인 사적으로 어떤 의무를 불이행해서 어떤 지체상금을 냈다.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필요 없고 3번 철도 하차. 여기 주로 뭐가 붙냐면 연체라고 붙어요. 연체. 예? 철도 하차 사용료 미납액에 따른 연체이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이 여기하고 이제 가장 비슷한 이름이 자주 출제가 되네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즉, 얘가 똑같아요. 산재보험료 연체금. 얘는 손금으로 인정이 된대요. 가산금 인정 안 되고 연체금. 여기 연체이자 다 연자로 시작하죠. 연체이자, 연체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보면은 국유지 뭐라고 돼 있고 연체료, 전기요금, 연체 가산금. 그래서 암기하실 때 연체는 괜찮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일일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얘 자주 나오는 얘 산재보험료, 그다음 얘. 그래서 시험장에 가실 때는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잘 박히도록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잊어먹겠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가산금. 자, 3번 볼게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산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고지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즉 법인세를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안 냈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계속 안 낼 거 아니니? 그러면 거기에 안 낸 것부터 또 세금을 다시 붙여요. 그걸 보고 가산금이라고 해요. 즉 고지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가산금이라고 하고 이것 또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비란 제세 공과금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는 체납처분, 즉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오랫동안 버텨요. 그럼 결국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과세당국에서. 그럼 저 사람이 집을 압류하거나 또 압류한 재산을 어디다 옮겨놓고 보관하고 내다 팔아서 세금을 회수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체납처분비예요.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겠어요? 손금으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가산분과 체납처분비는 세금의 체납에 대한 제재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는 뭐 이론이 별로 있는 게 아니죠. 세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취득세, 취득과 관련된 것들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만 곧바로 손금은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산의 원가에 가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취득세 나오면 손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암기하시고 어떤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이것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봤던 폐수배출부담금 요거하고 좀 비교하시고 임의출연금, 그 다음에 관세법 위반 벌과금, 교통사고 벌과금, 가산금, 가산금 비슷하게 여기 연체료, 연체금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정도만 암기하시면 그다지 큰 내용 있는 메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네요.